인천 영종도. 최근 이곳에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그룹이 투자한 새로운 리조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리조트는 대규모 콘서트 전용 공연장을 비롯해 디지털 스트릿, 미디어 아트 전시관 같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문화와 예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독특하고 새로운 시설은 영종도의 명물로 떠오르며 수많은 관광객과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우리나라 이 기술에 한 번 더 감동했고 인천에서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되게 좋고 여기 공항도 있고 이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좋을 것 같아요. 지난 5월 인천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 청라, 강화와 옹진을 아우르는 인천 자유경제구역의 기업 유치 전략을 제시하고 글로벌 톱10 시티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투자 유치 설명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송도, 영종, 청라 국제도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천만의 차별화된 투자 유치 경쟁력으로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갈 투자 계획과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인천에 투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 보람과 영광과 성취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 80여 개 기업이 한데 모인 이 자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인천에 유치하여 글로벌 톱10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이 갖고 있는 아주 탁월한 인프라, 세계적인 국제공항, 또 항만,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자유 구역,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산업시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더 큰 도시, 또 국가를 만들어내는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만들어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해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간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인천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항 140년의 역사와 함께 근대 산업사회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 인천. 우리나라 근현대를 가로지르는 역사적 사건들과 치열하게 운명을 함께해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역사적 변혁과 격변의 세월을 온몸으로 겪으며 성장해온 도시 인천. 근현대의 파고를 넘으며 지금의 최첨단 도시를 만들기까지 새로운 르네상스를 꿈꾸는 글로벌 혁신 도시 인천. 인천이 그리는 미래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산업단지. 이곳에 근무 중인 2년차 직장인 MZ세대 최예은 씨는 식물 자원과 관련된 바이오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기업이 본인의 비전과 잘 맞아 송도 근무를 선택했다는 예은 씨. 이곳 송도 생활이 만족스러운 모양입니다. 편리한 출퇴근도 그중 한 이유라네요. 전철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붐비지 않고 선질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출퇴근 우리가 되거나 힘들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어요.
수도권 신도시들 중 녹지 비율이 33%로 가장 높다는 송도. 송도에서는 어딜 가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공원들이 많습니다. 5시 30분이면 퇴근을 하는 예은 씨에게 공원은 휴식이고 즐거움입니다. 약속이 없는 날에는 늘 공원을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여가 시간을 즐깁니다. 이전부터 송도를 놀러 왔을 때에도 막연하게 송도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살기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필요한 것들 뭐 마트나 교통 같은 것도 전부 다 있으면서 또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서 쾌적하다고 생각했던 면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일자리도 많고 기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송도나 청라 같은 신도시를 벗어나면 인천은 여전히 회색빛 산업 단지들이 즐비한 도시입니다. 낡고 노후화된 시설들, 심각한 주차 문제와 커피 한잔 할 곳이 없는 낙후된 인프라, 대형 화물차들이 도로를 누비는 구도심은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곳입니다. 산업단지별 청년 근로자 비중은 수도권조차 겨우 15%일 정도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청년들이 산업단지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업무의 강도와 급여 수준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주변 인프라와 산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송도 국제신도시 맞은편에 자리한 남동산업단지. 낡고 노후한 입주 기업들 사이로 새로운 형태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 덕분에 이미 많은 공장이 입주했는데요. 공공 부분에서는 그쪽에 기존 산업단지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 이런 근로자들 체육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공간들을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뭐 임대를 하거나 뭐 매입을 해서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점심때가 되면 이곳 주변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입주한 160여 개의 업체의 직원은 물론이고 근처에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까지 이곳 식당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나른한 점심에 커피 한 잔이 필수. 식당 옆 카페가 북적입니다. 이곳에선 무료 피트니스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층에 입주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영미 씨는 2년 전 같은 건물에 오피스텔로 입주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8층에서 일을 하는데 차들도 너무 많고 힘들잖아요, 출퇴근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깨끗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한 건데 헬스장도 무료고 뭐 여기 카페도 있고 식당들도 있고 그 농협도 있어갖고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어갖고 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주변의 공장지대를 빼면 이곳 환경은 꽤 좋은 편입니다. 남동 산단과 송도 국제도시 사이의 유수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분류되는 저새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경치도 아름다워 조류 탐방객이나 산책하는 주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로봇 프로그램 엔지니어. 어때요? 여기 근무해 보니까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경동도 괜찮고 바로 뭐 역도 붙어 있어서 연수역도 근처잖아요. 동막역도 있고 걸어서 한 빠르면 15분에서 20분 정도. 편리한 교통과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 마음에 든다는 청년들.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인천시와 산업체의 노력으로 인천시의 인구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유일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로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송도, 영종, 청라 같은 국제 신도시는 살기 좋은 환경과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인천은 여느 도시들과는 달리 4번의 커다란 역사적 격변을 겪으며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인천이 맞이한 첫 번째 경랑은 바로 1883년 일본에 의한 제물포 강제 개항. 작은 포구에 불과했던 제물포에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이 빠르게 진입하며 인천은 국제 상업도시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인천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징이 결국에 인천의 오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이른 시기부터 1880년대부터 매립을 시작을 해가지고 해안선이 인천의 해안선은 대부분 직선이에요. 보시면 그러니까 다 이제 땅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땅에 공장 만들고 창고 만들고 집 만들고 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 역사가 지금 한 14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천의 특징, 그러니까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드는 도시다라는 생각이 바다를 백몇십 년 전에 바다를 땅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했던 도시니까요. 인천은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두 번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파괴시켰고 특히 인천은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게다가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들로 인천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극심한 인구 고밀화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오로지 항구에 기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은 이제 1차 산업 위주의 성장을 가지고 오고 그 뒤에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가게 되는 형태였는데 인천은 항만 위주로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항만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3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인천의 서비스, 그러니까 항만 산업 비중 같은 경우가 전체 산업의 60%, 그리고 제조업, 그러니까 2차 산업 비중은 30%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었던 거죠. 혼란한 전쟁통에서도 인천에는 제조 산업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월미도의 한 제분회사. 우리에게 밀가루로 잘 알려진 이곳은 인천에서 태어난 인천의 향토 기업입니다. 1952년 한국전쟁 당시 세워진 이 회사는 당시 전쟁으로 배고픔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던 기업으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방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해서 식량 사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밀을 도입했는데 그 밀을 재분할 공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 공장의 위치가 인천이 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곡물의 하역 시설이라든지 인원 또 투입이라든지 또 철도 등 그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서 전국적인 어떤 배송망이 좀 가능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서울이라는 가장 큰 수요처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쟁 이후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의 원조 원맥 가공과 60년대 식생활 개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족한 쌀 식량을 밀로 대체하려는 정부의 혼분식 장려 정책으로 성장한 이 기업은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기업입니다. 지금은 모든 공정이 사람의 손길 하나 닿지 않는 자동화 시스템이지만 과거 이 회사는 1000명이 넘는 인천 시민이 땀 흘리며 일했던 인천 시민들의 자부심이자 사랑받는 기업으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고객과 늘 함께하는 글로벌 식문화 기업이라는 이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아래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가지고 항상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크게 시민들 고객분들한테 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대중적 식문화를 바꾼 시대의 상징 같은 인천의 기업. 국민 음식으로 대표되는 자장면이나 쫄면 같은 면 요리가 이곳 인천에서 탄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 회사는 52년 그 설립 이후에 약 70여 년간을 부족한 식량을 공급하고 우리나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쭉 인천 시민과 같이 한 향토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인천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고요. 또 그러면서 저희가 인천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식품회사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의 세 번째 역사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수출산업공단의 조성입니다. 인천이 본격적인 산업도시로서 성장하게 된 것은 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5차에 걸쳐 추진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은 1960년대부터 사실은 시작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고, 실제로 국가 재건 계획, 즉 이제 우리 6.25로 인해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적인 여건을 조금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그 수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1962년 경제개발 5개년을 갖다 수립을 하고 그 계획들에 의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 정부는 서울 외곽인 구로동에 제1수출산업공단을 시작으로 가리봉동에 제2, 제3 수출산업공단을 조성합니다. 국내 경제 여건상 경공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만이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확장이 필요됨에 따라서 경제, 관료, 이런 여러 경제계에서 서울과 가장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천이 그 주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기업들은 어디든 공업 용지를 개발하고 공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유입지 정책에 따라 수도권 외곽과 가까운 인천에 대규모 공단이 개발되었고, 이어 부평, 주안, 남동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인천수출산업공단이 형성되기에 이릅니다. 인천만 유일하게 그 간척 사업의 절반 이상을 다 공업단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다 농업을 위해서 사실 간척을 한 거였는데 인천은 공업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점을 받았다라고도 얘기가 되는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천은 공업도시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고용창출 효과도 많이 발생시키고 또한 수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 포션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 주안 산업단지에 위치한 식품보존제 개발기업.
이 회사는 식품의 포장 내에 존재하는 산소를 흡수하여 식품의 유통기간을 연장해주는 탈산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 탈산 소재는 그 포장 내에 산소를 흡수함으로써 그 식품의 유통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품인데요. 70년대, 80년대에는 신문지에다 식품을 싸주고 비닐봉지에 넣어주던 그런 시절인데 이게 결국은 그 선진화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모든 식품이 방부제가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방부제를 안 쓰게 되면은 탈산 소재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음식물의 부패를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 보존제는 산소 흡수제, 수분 흡수제, 알코올 휘산제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20%에서 한 21%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대기 중 산소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산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저희 제품을 넣고 있어서 측정을 했을 때 1% 미만 기계로 측정이 됐을 때를 이제 적합한 상태 저희 제품이 잘 적용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벽을 가득 메운 수많은 표창과 특허들이 이 기업의 기술력을 증명합니다. 뭐 단가는 작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매함으로써 국내의 식품 유통기간을 늘려줘서 환경 문제 또는 식품의 오랜 유통기간을 보존함으로써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동 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주물 공장. 남동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이 특수금속 회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쇠를 녹여 주물을 제작하고 있는 주물 공장입니다. 서영진 대표를 통해 인천의 성장을 이끌어온 산업화 1세대인 부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건 사실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었다라는 거에 그게 가장 저한테는 사실 이제 아버님하고 논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아버님 항상 일만 하시고 뭐 끝나면 이제 뭐 영업적으로 또 이제 술자리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아 너무 힘들게 일을 하셨겠구나. 그러니까 쉬는 거 없이 계속 그냥 이제 일도 하면서 제가 이제 직접 사장을 해보니까 일을 하면서 고민할 것도 많은데 직접 현장에 가서 또 분명 뛰셨을 거고. 살이 타는 듯한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열심히 달려온 산업도시 인천. 병주안산단이 2차 국가산단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인천의 제조업 취업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로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원래는 10만 명이었던 것이 이제 취업자 수가 20만 명으로 74년도에 2배가 넘게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산업에 의해서 취업자 수가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도 안 됐습니다. 한 8%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70년대 말에 이어서는 전체 취업자 수 대비해서 40%가 이제 넘는 인구가 제조업에 취업을 하게 됐죠. 인천에 대규모 수출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60년대 중반 50여만 명에 불과했던 인천의 인구는 80년대에 들어서며 100만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1963년 11만 5천 명에서 95년에는 1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급격한 인구 상승으로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된 인천은 수도권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성장하게 됩니다. 경제적 호황으로 인한 인천의 변화는 사회적 분위기도 바꿔놓았습니다. 개항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유입된 글로벌 문화, 경제 개발에 따른 경제적 여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노동자들의 집중은 인천을 문화와 유행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인천이 뭐냐면 유행이 시작되는 도시입니다. 문화적 유행, 뭐 패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증거가 인천 같은 경우에 그 유통의 어떤 성격입니다만 이 전국적 유통의 본사 기능들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인천의 동인천 일대에 많이 입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행이 가장 빠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포동이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집가도 굉장히 올라가는 또 부작용도 났기도 했습니다만 뭐 그런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 영화 산업과 음악 감상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게 이제 인천의 90년대, 2000년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고로 많았을 때가 이제 극장이 17개 정도가 이제 됐었고요. 가장 그 개봉이 빠른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개봉이 됐습니다.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초의 극장 협률사는 1921년 영화 전용 극장으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인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서 깊은 문화 공간입니다. 80년대 당시에는 서울보다도 이곳 영화 개봉이 빨랐을 정도라고 합니다. 신포동은 예나 지금이나 거리도 그대로지만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수십 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음악 클럽들입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신포동 음악 클럽은 LP 세대에게는 마음의 고향이자 보물 같은 곳이죠. 곳곳에 다방 카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때는 집에 오디오 시스템들이 없으니 다방에서 만나서 음악을 듣고 담소를 나누면서 그런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오늘은 신포동 음악클럽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편지라는 곡으로 유명한 인천 출신 싱어송라이터 김광진 씨인데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김광진 씨도 신포동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음악 활동을 꿈꾸었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뭔가 큰 차이가 역시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프라인 경험이 중요시 되는 그러려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보다는 극장이 되게 중요한 그 어떤 엔터의 콘텐츠의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신포동 근처에는 또 극장들도 있었고 상권도 좋은 좀 브랜드의 뭐 옷가게나 신발 가게 같은 것들 많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전국에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인천에 신포동이 아마 제일 그런 면에서 앞서가는 곳이었고 거기에 이제 항구가 들어오면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태원 같은 그런 다양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항상 신포동에 모여 있었고 한국전쟁으로 인천에 미군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부평 미군부대 캠프마켓 주변에는 클럽을 중심으로 한 음악 문화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40년간 같은 자리에서 음악이 흐르는 신포동 재즈클럽. 인천 최초의 재즈클럽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3대 재즈클럽 중 한 곳입니다. 정기적으로 공연이 이어지고 있어 인천 시민들은 물론이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요즘은 다시 또 이 올드타운이 또 안 변하고 있으니까 또 다시 또 그냥 관광화돼서 많이들 찾아주시고 또 추억을 또 찾아서 오시는 인천 분들도 많으시고. 경제와 문화를 선도했던 인천이 회색빛 도시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출 산업 단지가 들어선 이래로 50년간 인천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어져 왔고 산업화 위주의 개발은 도시의 기능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인천의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은 인천의 발전과 산업 고도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천 산업단지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외환위기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며 자동차 산업은 붕괴되었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해온 소규모 제조업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90년대까지는 이 산업단지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그중에 이제 자동차 생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였는데, 그래서 그 풍부한 어떤 임금 체계나 임금 수준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이제 문화적 향유를 극대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천만으로도 어떤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었는데, IMF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들이 다 해체되면서 이 임금 격차라는 게 크게 벌어지면서 좋지 못한 일자리,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 그리고 그 소비력의 어떤 하락,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시 전체의 그런 문화적인 부분, 소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경제의 위기는 도시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지하철역 지하상가는 붐비는 게 보통이지만 이곳은 인적이 드물기만 합니다. 여기 양키시장이 있고 여기 한복 가게가 있어서 많이 다녀요. 근데 옛날에 여기 그 송현시장 네. 되게 많았었잖아요, 사람들. 요즘엔 죽었다면서요, 거기 상권. 네, 근데 재개발된다 그래서 괜찮아요. 동인천역 앞 송현중앙시장. 미군 부대에서 몰래 빼온 물건을 팔았던 속칭 양키 시장입니다. 60, 70년대에는 인천에서 가장 붐볐던 시장 중 한 곳이지만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된 채 재개발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인근 농협에서 근무했던 이주경 씨. 자식들 다 가르치고 땅 사고 그런 부자도 많았어요. 여기. 노점상들 권리금도 5천만 원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금 수납을 하러 돌아다니면 막 몇백만 원씩 예금하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붐볐어요. 여기 동일방지 제5공단 그 대성목대 이런 데 월급 타면은 이 시장 안에가 이 사람 머리 위만 보여, 정수리만 보여지 사람을 이렇게 서 있어도 밀려갈 정도였어요. 90년대만 하더라도 가게보다 난전이 많을 정도로 북적였고 시장 상인들은 돈을 포대에 담아갈 정도로 장사가 잘 됐던 중앙시장. 이제 그저 옛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중앙시장이 인천에서 톱이었어요.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가 아주 낙후된 구조심이 돼갖고 그래갖고선 이렇게 가게가 전부 말하자면 전멸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산업 경제의 위기가 가져온 도심의 슬럼화는 도시 기능을 해체시켰고 얼마 남지 않은 구도심의 상인들은 폐업 시기를 걱정할 정도입니다. 절망적인 인천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기회. 수도권 신국제공항 사업은 인천의 네 번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영종도와 용류도 사이의 바다를 매립해 건설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공항. 2001년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은 제2의 개항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든 대륙으로 빠르게 연결이 가능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고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제2의 개항을 실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정말 세계에서 5번째 가는 여객 규모를 자랑하는 공항이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글로벌
국가로 발전하는 큰 전기가 되는데요. 이것이 인천으로서는 제2계양과 같습니다. 이런 인천국제공항이 바로 오늘날 같은 송도, 영종, 청라와 같은 국제도시를 만들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자유구역을 갖도록 하고 이로 인해 각종 산업을 일으키고 이런 제2의 계양이었다. 인천 내양 7부두의 낡고 거대한 곡물창고 4일로 회색빛 흉물로 남아있던 이곳에 새로운 빛깔이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인천을 바꾸기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 일종의 이제 구조 고도화의 일정이죠. 그래서 산업단지의 그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그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죠. 대표적으로 공간 혁신 차원에서 아름다운 공장 선정이라든가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잘한 사업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환경 개선 사업인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는 2016년부터 19개 기업을 선정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6년) 인천에서 첫 번째로 아름다운 공장에 선정된 이 회사는 남동 3단에 입주한 레이저 기술로 다양한 금속을 가공하는 기업입니다. 건물 외관만 보면 공장이라기보다는 미술관이나 카페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저희 회사가 인천시에서 선정하는 첫 번째 1번 아름다운 공장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 그런 우려시킨 왜 그렇게 건물에 비용을 많이 들이나 하는 있었지만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남동 공단의 변화에 아마 저희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 건물을 아름답게 지으면은 이런 소기업이 기업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약간의 비용이 더 들었지만은 비용 대비 효과는 월등히 높습니다. 아름다운 공장 선정은 공장의 외관은 물론 직원들의 복지나 근무 환경의 개선을 통해 업무 이역을 상승시키고 산단에 대한 인식을 받고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회사에 딱 이제 면접 보러 왔을 때 이 공간이 너무 예뻤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제 회사를 쭉 둘러보게끔 이렇게 구경시켜 주셨는데 그때 공장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정말 뭔가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체계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회사는 건축 외관, 가구, 산업기계처럼 다양한 목적에 맞는 금속 가공을 위한 레이저 가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 분야 최고 기업인데요. 건축, 조형 디자인에 특화한 금속 가공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레이저 가공기로 금속을 자르고 밴딩기로 금속을 접는 것처럼 목적에 맞게 금속을 가공하는 제조업이지만 유 대표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만드는 건 금속이지만은 핵심 경쟁력은 디자인입니다. 금속에다가 디자인을 입혀서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핵심 경쟁력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명품 매장과 유명 백화점의 외벽 장식도 바로 이 회사의 작품입니다. 회사에는 다양한 철제 제품들이 마치 쇼룸처럼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디자인이 가미된 의자인데 용접이 없습니다.
금속은 용접을 하면은 금속의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냥 밴딩으로만 만들어진 금속 테이블하고 의자입니다. 이 회사의 금속 가공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지고 로봇이 나오고 AI가 나도 저희 같은 정통 제조업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뭘 만들어야 되니까. 땀 흘려서 뭔가를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고 농사를 지어야 밥도 먹을 수 있듯이 물론 그런 것들을 첨단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또 정통 제조업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희 같은 회사들은 지속 가능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잘 계속 운영할 겁니다. 인천시는 환경 개선과 더불어 공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인슬로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개선 사업을 해서 지금은 벽화칠이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컨테이너 박스처럼 녹슬어 있고 보기 흉하고 흉물스러운 존재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지하철에 반? 축구장 가봤어요? 학교 운동장 말고 진짜 축구장. 네. 그 축구장에 4개를 모아놓은 크기라고 해요. 상당히 크지 않아요? 그치? 인천의 산업시설을 탐방하는 길을 뜻하는 인스로드 프로젝트. 인천의 우수한 산업시설을 탐방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보려는 프로그램입니다. 21년 인스로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산업단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 28.1%에서 93.1%로 상승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컬러풀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천의 환경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 사일로 벽화를 가까이 보기 위해 오늘은 월미도를 찾았습니다. 점점 컬러풀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인천의 모습. 아이들의 눈에 비친 인천은 오늘 어땠을까요? 처음에 또 공장이라 해가지고 공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무실도 일하기 좋은 것 같고 저희 고향인 인천이 이렇게 아주 좋구나라고 생각됐습니다. 140년에 걸쳐 성장과 쇠퇴의 곡선을 그리며 변화의 길을 치열하게 걸어온 인천. 인천은 앞으로도 변화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롭게 도약하려 합니다. 저는 태어난 곳이 공장 바로 옆이었어요. 기찻길, 산업 기차가 가는 그런 기찻길이었는데 늘 공장의 굴뚝 연기를 보면서 자랐고 우리 주변에는 그 제철 공장, 그 다음에 섬유 공장, 제분 공장, 그다음에 목재 이런 공장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 우리 아저씨들은 다 거길 다니는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동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는 데서 태어났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결국 토대가 돼가지고 인천이 됐고 지금 우리가 국제도시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다 그게 밑바탕이 돼서 공항도 생기고 항구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140년 전 인천의 작은 포구가 국내 2위의 국제 무역항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바닷가 염전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수출 산업단지로 진흙에 불과했던 서해안 갯벌이 살고 싶은 첨단 국제 신도시로 인적이 뜸한 작은 섬이 53개국 150여 개의 도시를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으로 그렇게 140년 역사를 다시 쓰며 역경을 기회로 삼아 달려온 도시. 시대의 다양한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그 흐름을 묵묵히 이겨낸 도시. 이것이 불가능을 모르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 인천의 힘입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